안녕하세요. 4월 9일 토요일 9일 채지. 주가는 어제 금요일은 보합세를 이루었습니다. 주가는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고 끝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5월경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3,405원의 거래량은 43만 주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그래핀의 업황들의 움직임 또는 같은 대면적 그래핀을 하는 원천 발명가의 움직임, 동태, 지속되는 연구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희망을 드리고 저는 그럼에도 주가는 하락을 하니 많은 분들은 또 희망 고문을 한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각자 투자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희망 고문이든 뭐 어쨌든 현재 3년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4년, 5년을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면서 몇 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향력은 훨씬 기다림에 비해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어제를 보니까 그래핀으로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그러한 센서를 개발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역시나 9일 그래핀에서 하는 그러한 기사는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이 드문드문 띄엄띄엄 보시다가 이러한 영상을 접하게 되면 무슨 이 기업에서 이러한 것도 했어 라고 거짓 영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통에 굳이 서두가 대단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늘 그곳에 일일이 반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것은 또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그러한 댓글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으신 뭐 몇 개월 투자하신 분들 요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그러한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서 일일이 구태의연한 그러한 너저분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지난 간밤에는 미 증시와 유럽 증시의 혼조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 간밤을 볼까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의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터키는 2% 상승을 했었고 오스트리아 2.45% 상승을 했었고요. 독일, 프랑스 전부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또 생각이 좀 달랐네요. 미국의 다우존스는 0.4%, 13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서는 마이너스 1.4%, 186포인트가 하락을 한 13,71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모습을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가장 아래 끝자락에 멈추었네요. 13,700포인트.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13,000 이곳이 얼마냐면 13,200에서 14,500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의 증시가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한번 잠시 살펴를 보겠습니다. 21선, 61선을 돌파하면서 21선 위에 있는 그러나 거래량이 대단히 적은 모습에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증시와 미국의 증시는 대단히 혼조세 를 이루고 있고요. 나스닥만 2%대의 하락을 보인 것이죠. 1%대 아닌가요? 1.34%를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러한 상황에 글로벌 시장에 움직임은 있다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왜냐 하면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을 하면서 시황까지 논한다는 것은 제 기준에는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 원자재의 가격 상승, 유가의 급등 등등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증시 속에 국내의 개별 종목을 바라보는 것은 각 종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핀의 업황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제의 재료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그래핀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유해물질 감지 센서를 개발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그래핀의 복합 소재, 그래핀을 첨가해서 다른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소재를 개발했다는 거죠. 센서. 그리고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감도가 대단히 높아야 되겠죠. 작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이 센서의 움직임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어떠한 것을 발견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겠죠. 그러한 센서의 기본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일렉트론, 전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자의 저항을 얼마나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전자의 움직임, 활동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대단히 저항이 낮고 또 그러다 보니 전자의 흐름이 좋습니다. 센서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어쩌고 너무 길어서 말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나노 표면 재료 연구본부 전기화학연구실 이규환 박사는 신소재공학과 교수, 윤순길 교수와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분이지요. 연구팀은 인체 유해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와 체내 유해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를 동시에 감지 가능한 전기화학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그저께 밝혔습니다.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독성을 갖고 있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생식 독성 물질, 고위험 우려물질 후보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비닐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포함된 유독물질로 불임, 유방암,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이 비스페놀 A입니다. 유해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할 때 영양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무너뜨리고 면역을 낮추고 당뇨병과 동맥경화, 암 등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그 이용 가치가 크다. 기존의 전기화학 센서에 사용되는 촉매 소재의 기술은 산화 또는 환원 등 하나의 반응만을 이용해 물질을 감지하는 것이었고 연구팀은 팔라듐 나노 입자를 3D 그래핀 에어로젤에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팔라듐이 비스페놀 A와 과산화수소 두 물질의 산화 그리고 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 팔라듐이 나노몰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이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상용화되면 대단히 유용할 것 같고 우리가 의료계에서도 상당하게 적용이 가능한 현재 서울대하고 그래핀 스퀘어의 홍병희 교수가 서울대 어디하고 또 이러한 그 의학계에 사용할 수 있는 MOU를 맺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또 있었죠.
연구팀은 열 처리 과정을 통해 3D 형체 그래핀, 전도성 고분자, 팔라듐, 나노 입자의 복합 소재를 합성을 해서 복합 소재는 3D 형태의 수많은 다공성을 보유하고 있어 넓은 표면적과 센서는 넓은 표면적이어야 디텍터 발견할 확률이 높겠죠. 물질 수송의 유리에 유해 물질 감지에 뛰어나다. 특히 양전하를 띠는 전도성 고분자로 인해서 감지 소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팔라듐 나노 입자의 균일한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넓은 검출 범위를 얻을 수가 있고 이곳에 이제 그래핀은 이러한 양전하, 음전하, 전기 전도도를 대단히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체는 대단히 센서로서의 상당한 수준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패싱하고 현재 전기화학 센서 기술 분야의 가장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6조 6,190억 달러. 억 달러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6조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1억 달러도 아니고 몇십억 달러도 아니고 어쨌든 2025년까지 11.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디텍터,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안전을 필요해서 디텍터는 어떤 빔을 쏴서 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전방에 있는 어떠한 사물이 있는지 전방에 어떤 트럭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빨리빨리 디텍터 할 수 센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센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그래핀이 적용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규환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유해 물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밀양시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농축산업 구축을 위한 고감도 실시간 전기화학 센서 소재 개발 및 응용 과제로 수행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국일 그래핀에서도 2020년 8월에 대면적 그래핀 방막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초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정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과제 수행 기간이 45개월이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영상을 하면서 제가 국일 제재 영상만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한 400개 되는, 한 400여 개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유튜브를 한 부분들이 제가 국일 제재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문득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가짜다 뭐하다 해서 화가 나서 이게 시작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5기 이때에도 아마 영상에서도 대략 1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했는데 국일 그래핀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지난해 충북대학교의 그러한 교수님의 그런 과제 수행에 참여하셨던 분 그러한 논문을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주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현재 국일 그래핀은 이미 2020년 8월에 이 과제 수행기간 45개월을 3분의 1로 단축한 15개월 정도 만에 과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과제는 제조 공정이 짧고 전사 공정 없이 임의의 기판에 직접 고품질의 대면적 그래핀 방막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이 적외선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대단히 크죠. 파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회절이 잘 된다는 것이고 디텍터 센서로서의 최고로 좋은 부분입니다.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레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장에 대해 대단히 짧아서 센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국일 그래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무전사 CVD 그래핀 원천 기술의 그래핀 소재 소자 개발
산학협업을 통해 관련 응용 범위를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제로 이러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적외선 광 센서의 시장 진입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전망이 높을 것으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화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어지리라 뭐 100%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일 그래핀의 원천 발명과 윤순길 교수의 현재의 논문이라든지 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원천 개발의 개발자들의 연구를 리서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그래핀에 대한 현재 국일 그래핀에서 진행하는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또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국내에는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 랩 또는 국일 그래핀 대면적의 그래핀의 기업이 몇 군데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핀 스퀘어 홍병희 교수의 앞으로의 리서치 랩 그래핀 리서치 랩 웹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과연 이 교수님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가라는 거에 제가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병희 홍그룹으로 해서 Graphene Based Research and Application Follow로 되어 있고요. 여기 리서치 홍병희 교수가 현재 연구하는 연구의 방향성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개로 되어 있네요. Analysis of Optical Property of Graphene and its Application. 그래핀의 광학적인 성질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핀 퀀텀 닷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색 그대로인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는 그래핀 퀀텀 닷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Synthesis of Graphene Quantum Dot and Application 그래핀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래핀 퀀텀 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디바이스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3 제너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솔라셀 부분도 그렇고 역시 윤순길 교수도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그러한 전극, 일렉트로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핀 디바이스 부분에서 연구를 아마 그래핀 파브리케이션, 에칭 앤 도핑 그래핀 파브리케이션 등 이렇게 연구를 이곳에 이 홍 교수님의 리서치 연구의 방향성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윤순길 교수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서 이 홍병희 교수가 추구하는 연구의 성과를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러한 시장에서 현재는 그 어디에서도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성과물은 나오고 있지 않죠. 올 1월인가요? 2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에서 그래핀 스퀘어에서 그래핀 가전기구에서 토스터기 정도 하나 나온 것 그리고 2018년도에 그래핀 볼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배터리 부분에 나왔는데 아직 그 이후로서 4년째 잠잠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 2018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획기적인 이러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그 이후 그래핀 볼을 나오면서 그 이후 잠잠했던 그러한 원인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나라의 저는 그래핀 랩과 그래핀 스퀘어, 국일 그래핀의 원천 발명가들의 현재 논문이라든지 현재 연구 방향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각 기업들에서 나오게 될 제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어쨌든 현재는
그래핀의 업황들이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센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국일 그래핀에서도 2019년 10월에 바이오 기업과 MOU를 맺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는 국일 그래핀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현재 주가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원천 발명가와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핀에 대해서 점점점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일 그래핀 잠시 금요일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국일 재지죠. 4만 주의 공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3,383억 원. 3원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1만 주의 목요일에는 평균가가 3,432원에 나왔습니다. 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9일 재지 4월 8일 어제 또 6만 3천 주를 또 대차를 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내국인에서 주식 대여를 하고 외국인이 또 빌려갔네요. 이렇게 이 차입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차입이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차입하고 내국인에서 외국인의 차입. 그러면 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차입을 한다는 소리는요. 외국인이 빌려줄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와 공매도와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재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매도를 이어져 가고 있죠. 실상은 어제에서도 프로그램 장중에 5만 주 정도를 또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도 역시 이 수량만큼 외국인이 장내에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변동상으로는 이렇게 사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국인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외국인이 늘어난 모습처럼 보이겠죠. 앞으로 이제 공매도는 좀 여전히 몇만 주는 진행이 될 거고 외국인들이 장내에서 매도할 상황은 이제 너무 빌려주어서 이 겉모습만 400만 주 3.15%가 있지 실상으로는 쥐고 있는 물량은 별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금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라도 장중에서 매수할 여력이 현재 따라서 이곳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실더라도 충분히 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미국의 나스닥 정도로만 1%대 하락을 하지 다우존스라든지 또는 유럽의 전 지역은 강세 전쟁을 현재 겪고 있는 유럽 상황에서도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렇게 강보합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리 인상도 있지만서도 말이에요. 어제의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엔비디아가 대단히 어제의 새벽에 한 14%대의 하락을 보임으로써 기술주가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현재 삼성전자도 7만 전자가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겠죠. 역대 최고의 매출을 보임으로써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일 재지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의 조금 위로가 되는 저렇게 역대급의 매출을 보이는 기업일조라도 시장에서의 가격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업황이 나쁜 것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앞으로도 5G라든지 모든 메모리 비메모리가 급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업황이 나빠질 수가 없다. 그 반증은 바로 역대급의 매출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이렇게 국일 재지,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도 시간이 점쳐 연구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시장에서의 주가는 이와 같은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부지불식 이와 같이 지난해 3월처럼 V자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은
그대로 기업의 환경을 보면서 여전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주가는 너무 힘들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주말 이제 행복한 시간 되시고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